전북 지역에서 올해 10개 학교가 통폐합된 데 이어 내년에도 8개 교가 추가로 통폐합될 예정입니다. 서거석 교육감 취임 이후 20곳이 문을 닫게 됐습니다. 정읍역 공영주차타워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지난주 정읍시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정읍시의회에서는 특정인의 이익을 위한 부지 매입이라는 의혹의 시선도 제기됐습니다. 정부가 지난 6월부터 고향사랑 기부금을 특정 사업에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지정기부를 시작했습니다. 부안군이 사업 시작 한 달여 만에 성과를 보여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순창구는 아동행복수당을 내년 1월부터 최대 20만 원까지 확대합니다. 구는 당초 목표인 매월 40만 원 지급을 위해 협의를 계속할 방침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북 뉴스입니다. 전북 지역에서 올해 10개 학교가 통폐합된 데 이어 내년 초에도 8개 교가 추가로 통폐합될 예정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은 김제 심창초와 고창 선동초, 임실 신덕초, 우남중, 군산 금암초 등 8곳을 내년 2월 폐교한다고 9일 밝혔습니다. 이들 학교는 군산 금암초를 제외하면 모두 전교생이 9명 이하로 전북교육청의 통폐합 필수 검토 대상입니다. 금암초는 전교생이 14명이지만 전북교육청이 올해부터 한계면에 전교생 20명 이하의 학교가 2개 이상 있는 경우 통폐합 대상에 넣기로 범위를 넓히면서 포함됐습니다. 서거석 교육감 취임 이후 2023년 하반기 2곳을 포함해 2년 남짓한 기간에 20곳이 문을 닫게 됐습니다. 정읍역 사거리 근처에 추진하는 공영 주차타워 조성 사업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이 지난주 정읍시의회를 통과했는데요. 그렇지만 시의회에서는 시급성이나 사업 효율성이 그리 크지 않고 특정인의 이익을 위한 부지 매입이 아닌가 하는 의혹의 시선도 있습니다. 보도에 정명기 기자입니다. 지난 5일 열린 정읍시의회 2차 본회의, 정읍역 사거리 주차타워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상정됐는데 이의가 제기됩니다. 이봉표 의원님의 발언 신청을 허가합니다.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시급성 등을 따져볼 필요가 있어 그동안 해당 상임위에서 심사 보류했던 안건이라는 것. 이어 공공의 이익보다 특정인만 과도한 이익을 챙기는 사업이 아닌지 주민 우려가 높다면서 후반기 상임위 구성을 새로 하고 통과된 데 대해 의문을 던졌습니다. 직선거리로 90m가 안 되는 정읍농협 옆에 공영주차장이 조성되어 있으며 정읍역 정문 쪽에 150m, 정읍역 후문 쪽에 400m 주차장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비롯한 전반기 경제 산업인의 연들은 주차장 추가 조성은 시급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그렇다고 여전 부지와 운전 승가를 소유하고 있는 돈 많은 결과는 이에 반발하며 이런 의견에도 결국 해당 안건은 찬성 9, 반대 5, 기권 1표로 가결됐습니다. 정읍시가 지상 1층 규모의 2단짜리 주차타워 조성을 위해 사들이려는 건물과 땅입니다. 도비와 54억 원을 들여 차량 60여 대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정읍역 바로 건너편인데요. 정읍시는 이곳에 공영 주차타워를 지을 계획인데 단순 계산으로 한 면당 조성 비용이 무려 8천만 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읍 시민은 물론 고창과 부안 등 인근 지역 주민까지 정읍역을 이용하고 있고 주변 상가를 찾는 교통량까지 꾸준히 늘어나면서 주차난이 심각하다는 게 정읍시 입장입니다. 앞서 주차장 수급 실태 등을 조사한 뒤 관련 절차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는 것. 도에서도 작년 8월에 밀려서 거기서 여기 내려와서 다 거기 현장 다 심사하고 통과되고 해서 이게 다 가는 것이지.
이미 시의원 과반이 찬성해 해당 안건이 통과됐지만 문제 제기에 나섰던 이 의원은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정부가 지난 6월부터 고향사랑 기부금을 특정 사업에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지정기부를 시작했습니다. 지정기부에 참여한 부안군이 사업 시작 한 달여 만에 성과를 보여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보도에 이나라 기자입니다. 빈 농약병 수십 개가 담긴 마대들이 한가득 쌓여 있습니다. 야생벌을 지키기 위해 부안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논밭에 버려진 농약병을 주운 겁니다. 그 양이 매년 40톤에 달합니다. 부안군은 올해부터 농약병을 담는 마대 구입비를 고향사랑 기부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랑 기부제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마대값 이것이 400, 한 400 이상이 들어가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되죠. 농약병 수거 마대 지원은 벌들이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야생벌 붕붕이를 지켜주세요 사업의 일환. 농약병 수거뿐만 아니라 벌들이 집을 짓고 살 수 있는 비호텔 조성과 꽃씨를 나눠주는 내용도 담고 있는데 사업 공개 한 달 만에 1,500만 원 넘는 기부금이 모였습니다. 또 해당 사업을 추진한 부안군은 지난 6일 제1회 고향사랑 기부제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해 특교세를 확보했습니다. 야생벌 지정기부 ESG 사업과 관계인구 활성화 노력에서 주목을 받아 우수상과 특별교부세 3천만 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더욱 노력하여 전북 지자체 가운데 유일하게 지정기부에 참여한 부안군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많은 고향사랑 기부금이 모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에 반해 현재 돈의 절반이 넘는 지자체들은 사업을 신중하게 발굴한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해 모금된 기부금 50억 원가량을 묵혀두고 있습니다. 지방 재정을 채우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고향사랑 기부제 활용이 지자체마다 차이를 보이는 가운데 부안군의 성과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나라입니다. 순창구는 민선 8기 보편적 복지정책 중 핵심인 아동행복수당을 내년 1월부터 최대 20만 원까지 확대합니다. 순창구는 2세에서 6세 전체 아동과 7세에서 17세 다자녀 다문화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중 한 가지 조건에 해당하는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씩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부터는 1세에서 17세까지의 전체 아동에게 보편적으로 10만 원씩을 지급합니다. 특히 1세에서 7세 아동에게는 현행 조건 이외에 조손 가구와 한부모 가구 대상 중 한 가지 조건이라도 충족하면 월 10만 원을 추가해 매월 20만 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구는 당초 목표인 매월 40만 원 지급을 위해 협의를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절기상 처서가 지나면 모기잎이 삐뚤어진다는 옛말이 있는데요. 이제 말 그대로 옛말이 됐습니다. 한여름에는 이상고온으로 모기도 힘을 못 쓰다가 외려 가을이 돼서 더 극성을 부리는 겁니다. 기후변화가 모기의 활동 시기까지 바꿔놓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연모기를 우수관에 대고 작동시키자 연결된 관을 따라 새하얀 소독약인 연무가 뿜어져 나옵니다. 우수관로에 숨어있는 모기 퇴치 작업입니다. 분무기를 이용한 방역도 함께 진행됩니다. 단시간 효과가 있는 연무 방역과 달리 비만 오지 않으면 최대 4주간 살충작용을 합니다. 모기를 없애기 위해 부산 동구에서 운영 중인 모기 퇴치단의 활동입니다. 10여 명으로 구성된 이들은 매일 권역별 방역을 실시하면서 모기 콜센터에 접수된 곳을 방문해 모기 퇴치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올해는 모기 콜센터와 퇴치단 운영 기간을 지난해보다 석 달 늘렸습니다. 유충 서식지 제거 작업이라든가 방역 소독 작업 등을 하고 있으며 방역 소독 외에도 유충약을 무료 배부하는 등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을 위해 모기가 활동하기 가장 좋은 온도는 25도에서 27도 사이. 그런데 올해 전국적으로 8월 내내 30도를 넘은 지역이 많았고 밤까지 포함한 전국 평균 기온은 27.9도를 기록했습니다. 폭염에 모기도 지친 겁니다. 이상 고온으로 모기의 생애 주기도
최대 4주에서 2주로 줄어든 데다 비까지 적게 내려 물 웅덩이가 생기지 않아 알을 낳을 장소도 줄었습니다. 이런 기상 변화는 모기 발생에도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부산의 경우 이동규 고신대학교 교수팀이 지난해 도심과 산림 등에서 모기 채집을 한 결과 여름철인 8월에는 일일 평균 170여 마리가 잡혔는데 9월에는 220여 마리, 10월에는 270여 마리가 채집됐습니다. 폭염이 지속되다 보니까 7월보다 수치가 줄어들고요. 발생을 많이 하지도 않고 또 수명도 짧아지기 때문에 8월 달에 모기가 좀 줄어들었고요. 또 9월 달은 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올여름 폭염으로 줄어든 모기가 기온이 내려가는 가을철에 극성을 부릴 것으로 전망돼 주의가 필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경찰이 술집에서 옆자리 손님을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를 체포했습니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폭행치사 혐의로 50대 A씨를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 8일 새벽 6시쯤 전주시 우화동의 한 술집에서 시비가 붙은 40대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뒤 도주했고 자택에서 붙잡혔습니다. 연구비 부정사용 등 혐의로 수사를 받는 이장호 군산대 총장에 대한 교직원들의 불신임한 찬성 투표가 90%에 육박했습니다. 군산대는 지난 6일 교수와 직원, 조교 등 전체 교직원 627명을 상대로 한 전자투표에서 투표에 참여한 443명 중 89.62%가 총장 불신임에 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학의 주요 의사결정기구인 교수평의회는 총장 불신임에 대한 구성원들의 의견을 확인하기 위해 이번 투표를 실시했습니다. 이 총장은 취임 이전에 군산대 해상풍력연구원의 연구 책임자로 근무하면서 정부로부터 받은 연구비 일부를 부정하게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문브리핑 전북 도민일보 기사입니다. 11.6 전남 재보궐선거가 전북 지역 2026 지방선거 시계를 앞당겨 놓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전북도당의 선출직 평가, 후보 검증의 기준이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차기 지선부터 민주당 당헌 당규의 선택 사항으로 규정된 경선에서의 선호투표제 적용은 지선판을 흔들 3대 변수로 꼽히고 있다고 하는데요. 민주당 전북도당이 3대 변수들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마련하고 적용하느냐에 따라 20여 개월 남은 지선판이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전북 정가에 따르면 민주당 전북도당의 지방선거 기준 마련은 가깝게는 오는 10월 전남 두 곳의 기초단체장 재보궐선거 결과와 차기 지선을 앞둔 중앙과 전북 정치 지형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관측됐다고 하는데요. 차기 지선은 2027년 대선의 징검다리 성격을 띠고 있어 민주당 입장에서는 텃밭 압승을 하지 않고는 차기 대선 승리를 담보할 수 없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남원시가 전북도 지정 기념물인 초촌리 고분군 발굴조사 성과에 대한 현장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지난 7월부터 진행한 발굴조사 결과 6, 7세기 백제 세력의 확장에 대한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는 돌방 무덤이 확인됐습니다. 무덤에서는 금으로 만든 귀걸이인 금제이식, 꽃 모형 장식 유물 등이 출토돼 묻힌 사람의 신분을 추정할 수 있는 자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남원시는 이번 발굴조사 성과를 바탕으로 국가지정 문화유산 사적 지정을 위한 학술대회를 다음 달에 열 예정입니다. 김제시가 정부의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에 대응하기 위한 두 번째 전략회의를 열었습니다. 김제시는 제2차 기반시설과 내부개발 분야 전략회의를 열고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추진 방향과 주요 동향,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